네, 반갑습니다. 6월 17일 장중시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살짝 조정이 나오죠. 네, 깊은 조정은 아닌데 살짝 조정입니다. 어제 이제 북한과 관련된 이슈가 터지면서 걱정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은데 생각했던 것보다 증시는 견조하게 잘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뭐 하락에 대한 압박이 좀 생겨요. 우리는 지리적 특성상의 어떤 부담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따른 매도 물량들이 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전쟁 관련주 빅텍 같은 종목이 굉장히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한데요. 그런 종목들 일단은 어제부터 말씀드리지만 급하게 올라간 상태에서 또 단기적 이슈를 가지고 올라갔다라면 따라가면 안 된다 이 말씀 드렸는데 차트를 보면서 조금 이따가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고요. 기관과 외국인 같은 경우는 지금 순매도로 전환이 됐습니다. 외국인들은 이 타이밍에서 매도가 나오는 것이 당연해요. 왜 그런지 그 이유도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외국인들의 매도, 기관들의 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들 입장에서는 또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어제 수급동향에서 분명히 개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가 하락 쪽에 베팅을 했었단 말이죠. 근데 야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이렇게 잘 맞는 거 보면 네, 개인들이 뭔가 요즘에 구슬 좀 하고 왔다거나 그죠? 뭐 이렇게 부정적인 부분을 이제 씻긴 곳이라든지 하여튼 뭐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듭니다. 참 잘 맞춰요. 그리고 기관이나 이런 쪽에서는 지금 시장 상승 쪽에 베팅을 많이 했었는데 이 부분이 또 지금 이틀 연속 엿을 먹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도 매매 동향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같이 좀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오늘 이제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갔어야 되는데 나가지 못하면서 일부 종목들이 데드크로스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데드크로스가 발생하게 되면 일단 조정은 피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의 심리적인 부담감이 또 형성되는 종목들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또 그런 비슷한 유형의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피하셔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죠. 차트를 보면 이제 종합주가지수가 여기는 큰 부분은 없어요. 어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오늘 뭐 0.5% 좀 밀린다? 뭐 괜찮죠. 한 1%까지 밀려도 괜찮죠. 그 다음에 21선과 5일 이동평균선 간에 아직 이격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현재 시점에서 횡보만 하더라도 데드크로스가 발생한다거나 그런 부담은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장중에 올라가기도 했었어요. 그죠? 극복하면서 위로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었는데 뭐 이런 전체적인 분위기들은 아직은 뭐 경제적인 상황을 믿을만 하다. 미국 쪽에서 지금 나온 그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또 치료제 뭐 등등에 대한 여러 가지 호재들을 가지고서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이 변동성 구간 안에 계속 갇혀 있다는 것이 조금 꺼리낌직하죠. 네. 뭔가 조금 그래요. 왜냐면 뭔가 위로 확 올라선다거나 이 국면을 빨리 해소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그럴 수가 없는 것이 과매수에서 지금 평균적인 수준으로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어요. 네. 평균적인 수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고 이 과매수 국면이 완벽하게 해소가 되려면 한번 쑥 들어갔다가 나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애매하게 끊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화장실에서 이제 볼일을 보고 있다가 네, 누가 이렇게 불러가지고 네, 중간에 이렇게 이런 얘기 하면 되나요? 네, 중간에 이렇게 끊고 나온, 네, 그런 느낌? 뭔가 좀 남아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좀 짜증나는 거. 그런 느낌이 지금 있는 거죠. 그래서 조정이 나오려면 이제 시원하게 나와서 모든 것을 다 털어버려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애매하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을 완벽하게 없애려면, 이렇게 좀 애매한 분위기가 나왔다 하더라도 주가를 빵 치고 올라가면서 분위기 자체를 완전히 개선시켜서 끌고 나가거나 또 그런 게 아니라 미적지근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약간 갈등이 생기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부담감들이 현재 압박이 좀 들어오는 모습이 좀 있을 거고요. 지금 기아차라든지 이런 것들 보시면은 데드크로스가 발생을 해버렸어요. 네. 왜냐면 주가가 올라가 버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이죠. 현대차 역시도 마찬가지 데드크로스 발생됐죠. 이게 데드크로스 발생되면요 아래쪽 구경하고 갑니다. 네, 이거는 뭐 피할 수 없는 단계예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오늘 만약에 하락으로 마감이 된다면 데드크로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뭐 주가가 단박에 치고 올라가기보다는 그냥 아래쪽 조정이 나오거나 횡보가 나오거나 둘 중에 하나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심리적 압박감들이 오늘이 기점인데요. 오늘 종목군들 이 뭐 기아차든 현대차든 삼성전자든 이런 시총 상위권 종목들이 아래로 눌러 앉아 버리게 된다라면 시장은 옆으로 횡보를 하게 될 수밖에 없다. 왜? 시총 상위권 종목들이 이런 조정에 대한 포인트를 받게 된다라면
시장은 횡보 또는 아래쪽 조정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시장의 진짜 지지점을요 21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요 2060포인트 2050포인트 정도 형성되어 있는 요 장기 이평선으로 보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아까 전에 보셨듯이 대형주들이 지지선대를 깨면서 변동성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지지선에 대한 부분이 가까이 있다면 뭐 조정이 깊지는 않을 거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조정이 깊지 않지만 일단 지지부진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증시가 횡보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니까 아마도 이제 변동성에 대한 부분을 생각한다면 이 장기 이평선이 지나가는 이 자리가 아마 진짜 저점 지지대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고요. 오늘 이제 장중 변동성 보면은요 오르고 내리고 갈 필요 못 잡습니다. 그래서 널뛰기 하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라서 차라리 이렇게 변동성을 많이 보여줄 때는요 가만히 계세요. 이리저리 따라다니다가는 내가 먼저 지쳐버리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그 아이들하고 잠자리 잡으러 돌아다녀 보셨나요? 잠자리. 아이들은 보면은요, 잠자리 잡으려고 막 그 잠자리 뒤만 따라다니거든요. 그럼 절대 못 잡습니다. 잠자리는요,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한 구역을 이렇게 맴돌아요. 그러면 어디 가지 마시고 가만히 그 길목에 서가지고 잠자리채 들고 딱 기다리면 그놈이 오거든요. 그럼 그때 잡으시면 돼요. 그러면 아빠는 어떻게 잠자리 잘 잡느냐. 그게 다 노하우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올라가는 거 따라가면은 거기서 또 조정 나오고요. 조정 나와서 팔면 거기서 또 상승이 나오거든요. 왔다 갔다 해봤답니다. 코스피 안 돼 코스닥 가야지. 코스닥 안 돼 코스피 가야지. 지금 전쟁 관련주네. 바이오네. 뭐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요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셔서 내가 원하는 내가 자신이 있는 바로 그 종목에게 그 길목적인 부분들을 딱 잡고 있다가 거기에 오게 되면 그때 잡으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을 때는요 여러분들이 반응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거 다 꼬시는 거잖아요. 그죠? 네. 전혀 반응하지 마시고 네 무관심으로 일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이것도 오늘 밀리게 되면 데드크로스 발생하게 되거든요. 이 데드크로스를 자꾸 제가 말씀드린 게 심적인 압박감이에요. 왜냐면 최근에 매수한 사람들의 손실이 커지는 상황, 그 부분이 이제 5일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는 사실은 5일 정도이기 때문에 일주일 안쪽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21선은 자그마치 한 달이거든요. 한 달 전에 매수한 사람들 역시도 손실로 전환이 된다 그러면 이게 심리적 압박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5일과 21선의 데드크로스가 발생하게 되면 이 한 달 동안 매수한 사람들, 이 사람들까지도 물량을 같이 쏟아낼 수가 있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조건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것을 넘어갈 수 있는 강력한 호재 어떤 게 나올 수 있을까? 지금 보면은 지금 소매 판매가 어떻게 보면은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호재였는데 이거 이미 지나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뭐 그 정도 그 다음에 주말에 있을 트럼프의 그 1조 달러에 달하는 인프라 구축 뭐 그런 정도일 것 같긴 한데 그거는 좀 시간이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오늘 주가가 밀리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요 좀 지켜보시는 거 관망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제 그런 관점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게 다들 대응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 생각이 좀 드네요. 자, 분봉 차트 보도록 합니다. 마찬가지네요. 오르락 내리락 내리니까 올려놓고 올라가니까 내려놓고 아주 난리가 났는데 이럴 때 어떡하라고요? 가만히 계시면 되겠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조정이 나오면 그 조정에 맞춰서 행동하시면 되고 상승을 통해서 상승이 나오면 상승에 맞춰서 행동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수급 동향 볼게요. 수급 동향 살펴보시면 외국인들하고 기관은 일찌감치 순매도로 전환이 됐습니다. 아주 그냥 이놈들은 근데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이라고 이제 핑계를 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외국인들은 전쟁을 겪지 못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물론 이제 그 내전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지역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은 편안하게 주식 투자하고 있을 리가 없겠고요.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외국인들 뭐 제임스 토마스 이런 애들은 전부 다 존도 있죠. 존도 있고 브렛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코쟁이들 외국인들은 전쟁이라는 걸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를 통해서 불안감이 커졌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외국인들에게 치명적이거든요. 여러분들은 뭐 민방위 사이렌 울릴 때 아무렇지도 않겠지만 길거리 돌아다니는 외국인들은 민방위 사이렌 울리면 공습인 줄 알고 울어버려요.
굉장히 걱정한다. 불안감이 쌓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있다는 것 정도는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그런 이유를 통해서 외국인들이 매도했다 그러면 이거는 귀여운 거죠. 그래서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냥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 때문이었다라고 한다면 다시 바로 금방 회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우리가 관망해야 되는 부분들은 지금 외국인 수급이 조금 이제 멈추려고 하는 모습인 것 같긴 한데요. 계속 확장이 될 것인지 아닌지 네, 그 부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외국인 매도가 계속 확장이 된다 그러면 지수는 밀린다 그랬죠? 지수가 밀리면 데드크로스 발생, 그럼 단기적 조정 피해갈 수 없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멈추고 뭐 별거 아니었잖아. 네. 이 생각한다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다시 매수를 멈추고 매도를 멈추고 다시 올라서거나 현 상태 유지를 해주게 될 겁니다. 그러면 시장은 또 기대감을 가져볼 수가 있을 거니까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죠. 가만히 중심 갖고 상황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수급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시간을 가지고 지켜보긴 해야 되겠네요. 금융투자 쪽 보죠. 금융투자 쪽은 계속 매도하고 있습니다. 얘네들은 뭐 생각이 없어요. 일단은 뭐 그저께도 당하고 어제도 당하고 오늘도 당했기 때문에 손실에 지금 뭐 정신이 나간 상태일 거라 생각합니다. 손실을 좀 많이 봤잖아요. 이러지 않았는데 예, 계속 틀리고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런 모습일 거고 지금 방향이 어떻게 바뀔 거냐에 대한 부분은 일단은 금융투자 입장에서는 지금 상태라면 매도 쪽으로 다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매도를 더 확장한다거나 이렇게 나오지 않겠느냐 생각되고, 만약 오늘 주가가 하락한다면 외국인들의 수급과 금융투자의 그런 외국인들이 만약에 매도하지 않고 금융투자만 매도했다 그러면 그것도 악재 요인으로 그렇게 많이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네, 일단 수급 동향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연기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매도를 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빠르게 진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방어적인 부분들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연기금이 지켜주고, 만약에 수급이요 외국인 연기금이 지켜주는 상태에서 금융투자만 매도한다 그러면 시장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후 수급은 그렇게만 받아들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얘네들이 도대체 뭘 샀는지 한번 볼까요? 네, 니들 뭐 샀니? 뭐 샀니? 이렇게 보죠. 네. 잠정적인 부분들 먼저 볼게요. 그래서 지금 현재 10시 시점으로 기점으로 해서 본 거 보시면, 기관 같은 경우는 LG전자, 두산 밥캣, 대체적으로 이제 지지선 근처에 있는 것들이죠. 매수해도 괜찮은 종목들, 그런 것들 매수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약간 불안감이 느껴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것인가 생각이 되고요. 카카오 역시도 뭐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좀 이격이 벌어져 있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아래쪽 지지선이 조금 더 두껍다, 튼튼하다 생각되는 것들, 그런 것들 위주로는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현대차는 매수를 좀 해주고 있는 모습이네요. 근데 요거는 조정이 조금 들어올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시간을 두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들은요, 네, 삼성전자 순매수예요. 네, 삼성전자 매수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지금 삼성전자 순매수하는 이유는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밑에서부터 계속 며칠째 사들이고 있는 거라면 이해가 될 수 있겠죠. 그냥 계속 하자. 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 또는 시장을 받치려고 하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아까 수급 동향이 살짝 변화하려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뭐 별거 아니었잖아, 이제 올려도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상황이었다라면, 네,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통한 매수, 그 다음에 시장 상승, 이런 쪽으로 노렸을 수도 있습니다. 얘네들은 왜냐면은 이제 시장 상승 쪽에 베팅을 하고 있었던 모습이 어제 있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코덱스 200 이런 쪽, 대형주 쪽에 매수를 좀 집중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참고해 본다라면 이렇게 대형주 위주의 매수가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어쨌든 지금은 아침이기 때문에 시장 상황을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지켜보고 기다려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일단은 중론을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만약 오늘 상승으로 마감을 한다라고 본다면, 네, 시장은 다시 괜찮아요. 그래서 단기 조정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데드크로스 나와서 진행된 종목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이렇게 걸쳐진 상태에서 올라가는 종목들은 기대감을 다시 만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전장 관련주 한번 볼까요? 빅텍.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는데, 사실 이제 단기적 이슈로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정도 올라가면 대부분 조정이 나오기 쉽습니다. 뭐 어제부터 시작해서 이제 매수가 많이 들어가고, 어제는 이제 오후에 이슈가 터졌기 때문에 갭상승이 당연했을 거라 생각하고요. 과매수 굉장히 심하게 들어갔죠. 상당히 고평가 들어갔다 보여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는 들어가시면 안 되겠고요. 올라가더라도 이 정도 범위 안에서
끝나지 않겠네 생각합니다. 지금 대북 이슈가 굉장히 크게 불거져서 나올 것 같으면 굉장히 좀 이슈화 돼가지고 지금 뭔가가 더 크게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정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상한가 나오지 않고 계속 매도가 공방전 치고 있다는 것은 주가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매수 따라가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대응하냐면 오늘 8,000원 정도까지 봐야 되나요? 거기까지도 보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8,200원. 네, 8,200원. 오늘 저점쯤 될 것 같은데요. 8,200원 정도 밑으로 내려가면서 음봉 터지기 시작하면, 매도를 같이 대응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뭐 스페코 이런 것도 있었는데 스페코도 20% 정도 상승했네요. 마찬가지입니다. 네, 오늘 저점권 때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대체적으로 방산주들의 수명은 굉장히 짧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로 전문적인 대응을 하실 것 아니라면 네, 넘보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냥 방위산업주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아유, 북한 이슈 나왔는데 방위산업주 못 샀네. 아유, 아까워. 그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제가 지난 일요일날 두산 인프라코어 진단 드리면서 해드렸던 것처럼 이것도 지금 상한가 이후에 급등세에 연결되고 있거든요. 이거 지금 짧은 시간 내에 지금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좀 5, 6% 네, 나온 것 같은데 이런 것들 그냥 편안하게 가져가시는 것들도 노려보시면 돼요. 근데 물론 지금 두산 인프라코어에 들어가실 게 아니라 이런 자리들 제가 진단 해드릴 때 만들었었던 그런 자리 있죠. 지지, 추세가 형성됐을 때 그 저점 지지권에서 만들어갈 수 있는 그 포인트를 노려보시는 거, 그게 현명한 투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쨌든 오후까지 좀 느긋하게 기다리셨다가 시장의 포인트들을, 즉 길목을 잡고서 기다렸다가 기회가 왔을 때 잡겠다 이 생각을 하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은 지금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습니다. 오후 상황을 봐야지만이 결정이 된다는 얘기죠. 지금 플러스 다시 전환되고 있네요. 이렇게 되면 나쁘지는 않겠죠. 네, 뭐 그렇게 일단 기대를 해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오늘은 제가 방송국에 가야 되는 날이죠. 그래서 13시에 MTN 오마이스타에 출연하게 될 텐데 그것 때문에 오후에 마감 시황이 조금 늦어질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양해 좀 바라고요. 가급적이면 제 시간에 올리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마감 시황 때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장도 화이팅 하시고요. 네, 절대 네 서두르지 마시고 아시죠? 네, 그 다음에 이리저리 뛰어다니지 마시고 한 군데서 길목을 딱 잡자. 자, 그것만 말씀드려 봅니다. 자, 오후 때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